한국인은 규제당하고 외국인은 쇼핑합니다. 요즘 집 사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한국인은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늘어나서 손발이 묶였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서울 아파트를 마치 면세점에서 쇼핑하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정한 시장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에 한국인 주택 매수는 30% 이상 급감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15에서 17%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인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해외 자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마치 쇼핑하듯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에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널 레지던스가 59억 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공평한 게임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책이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이른바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했어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신규 대출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인들은 대출이 막히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수 건수가 급격히 떨어졌죠. 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오히려 더 많은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규제 시행 직후 한 달 동안 외국인 매수 건수는 13.9%가 늘어났다고 해요. 한국인 매수는 감소하는 동안 말이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한국팀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뛰는데 상대팀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어떤 집을 사고 있냐는 거예요.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만 무려 26,000여 채, 금액으로는 약 7조 9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해요. 이들이 주로 노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서울의 핫플레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남권에 집을 사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사놓고 있다는 뜻이죠. 국세청이 조사해보니까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외국인 49명 중에 약 40%가 한국계 외국인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 위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재 제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한국인들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DSR 규제니 뭐니 해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면 되니까 국내 금융규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한국인은 국내선 항공편만 이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국제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한국인이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8%, 세 번째 주택은 12%까지 올라가죠.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은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에서 4%만 내면 돼요. 세 번째는 실거주 요건이에요. 한국인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 끼고 집을 사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되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받죠.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 주소지가 없으니까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제도적 허점들 때문에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외국인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을 정도예요.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정부와 국회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2025년 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7월 한 달에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을 정도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집을 사고 나서 60일 내에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집 사기 전에 미리 정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것에서 운전면허를 미리 따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과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는데 두 안 모두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예요.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도입이에요. 이현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최소 3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해요. 주진우 의원안도 국내 체류 1년 이상인 외국인만 매입 가능,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같은 조건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집만 사놓고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 유령 집주인들을 걸러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받는 규제 수준만큼 동일한 규제를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은 최소한 1년 이상 현지에 체류를 해야 주택 한 채를 실거주 용도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구 소유가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998년 부동산거래법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후에 외국인 거래에 사실상 제약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인은 토지를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한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거죠. 네 번째는 세제 강화예요. 외국인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양도 차익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양도세 납부를 먼저 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또한 거래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해서 불법 자금 유입이나 해외 자금으로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사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2023년부터 아예 일정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취업비자 같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외국인이 민간주택을 살 때 기본 취득세 외에 무려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해요. 이 정도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수준인 거죠. 호주도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기존 주택 매입은 아예 불허하고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용하고 있어요. 새 집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혀 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도입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투기성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억제되면서 서울 수도권 고가주택 시장의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무제한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제는 그런 수요가 차단되는 거죠. 또한 외국인 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거래량과 수요 구성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내국인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모든 외국인 투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나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투자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책 설계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는 첫째,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둘째, 자국민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이 너무나 명확해요.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게 명백하니까요. 셋째, 해외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내쫓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에 정착하려는 교포들이나 장기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죠.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나왔다시피 실거주 의사와 거주 기간, 경제 기여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이번 규제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투기성 외국인 수요가 억제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완화될 거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기 자금에 의한 급격한 등락보다는 실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정책은 없어요.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분명 좋은 거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만 자유롭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게 건전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몇 달 안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투자나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사이에 정부에서 아예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핵심 변화는 세 가지예요. 사전 허가제로 집 사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수고요.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에는 집값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끼고 매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자금 출처를 깐깐하게 조사받고 불법 자금은 해외 당국에 통보됩니다. 물론 한계도 있어요. 1년 한시적이고 기존 보유자는 제외. 실제 단속이 관건이겠죠. 앞으로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겠지만 건강한 부동산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수저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